자, 이제 그 보존 법칙에 들어가 보죠. 보존 법칙은 앞서서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질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료 내부에서 이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할 때 임의에 이렇게 볼륨을 잡죠. 뭐 임의에 이제 어떤 볼륨을 정의해서 이 볼륨에 대해서 이런 보존 법칙들이 성립하면 이제 재료 내부 어디서든지 다 성립하게끔 그렇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볼륨을 우리가 컨트롤 볼륨이라 그러는데, 한번 그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존 법칙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이 보존 법칙은 바로 이제 좀 사실은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변화율이라고 한 거는 컨트롤 볼륨 내부에서 어떤 변화율이죠. 이 변화율은 유체 흐름에 의한 변화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컨벡션, 컨트롤 볼륨 내부로 들어오거나 외부로 나가거나 이런 흐름에 의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볼륨 내부 혹은 이제 요 컨트롤 볼륨 이 서피스 상에 컨트롤 이제 서피스라 그러죠. 컨트롤 볼륨을 둘러싸고 있는 면을 컨트롤 서피스라 그러는데, 그 컨트롤 서피스 상에서 이제 입자 간의 상대 운동에 의한 변화 플러스 이제 생성 소모에 의한 이제 변화라고 하는데, 이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컨벡션이라 그러면 이제 질량의 이동이 동반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컨트롤 볼륨 내부로 들어가는 질량의 이동이나 혹은 뭐 외부로 나오는 질량의 이동, 그러니까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런 질량의 이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컨벡션이라는 그 용어를 쓰죠. 그래서 컨벡션이라는 용어는 그 열 전달에서는 이제 대류를 컨벡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유체 역학에서는 유체의 이제 흐름에 의해서 컨트롤 서피스를 통하여 빠져나가거나 이제 들어오거나 하는 물리량이죠. 질량 같으면은 뭐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수도 있겠고, 운동량도 당연히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수 있겠죠. 에너지도 마찬가지겠죠. 에너지도 그 내부 에너지 같으면은 이제 질량의 이동이 있으면 에너지의 이동도 같이 있는 거죠. 여기 뭐 좀 웃기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딱 가스가 나왔다고 하죠. 가스가 나왔으면 일단 질량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속도를 갖고 나왔으면은 운동량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스의 온도가 있으면은 에너지도 같이 나온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컨벡션이라고 하죠. 이제 다음에 요 디퓨저는 주로 컨트롤 볼륨 내부 또는 이제 컨트롤 서피스 상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그 확산 주로 이제 그 확산이라 그러면은 뭐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그 입자 간의 운동량의 교환이죠. 운동량의 이제 전달로 인해서 이제 확산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체 간의 상대 운동.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제 확산에 보면은 우선 에너지는 온도 차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보는 거죠. 그 온도 차라는 게 결국은 운동 에너지, 물체 내부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에 차이가 있으면은 운동량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 차에 의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온도 차에 의해서 전달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요 한 가지 이제 좀 여기서 요 밑에 거 설명하고 얘기를 할까요? 다음으로 이제 유체 간의 이제 상대 운동, 이제 점성 얘기하는 거죠, 점성. 그래서 유체 간의 상대 운동은 우선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압력 차에 의해서 생기죠. 한쪽이 압력이 높고 낮으면은 압력이 높은 데서 이제 낮은 쪽으로 운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여기 온도 차, 압력 차라 그랬는데, 온도는 우리가 벡터가 아니죠. 스케일러죠. 온도는 스케일러고, 그다음 압력도 스케일러인데, 얘네들이 차이를 가질 때는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서 공간상의 x, y, 뭐 z라고 하면 공간상의 어느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P1, P2라 그러면 여기서 요 차이는 공간상에서 두 지점 간의 압력 차이는 압력 또는 온도도 될 수 있겠죠. 온도도 T1, T2라고 그러면 온도 차이 또는 압력 차이는 벡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그레디언트 벡터인데,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제 좀 추후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죠. 그래서 하여튼 요런 스케일러 양이 공간상에서 변화율을 따지면은 벡터로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운 것 같아요. 정압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자체는 우리가 유체가 운동을 안 하고 정지 상태에 있을 때,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압력, 그걸 이제 주로 정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동압은 유체의 운동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동압이라고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점도를 0이라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베르누이 정리가 성립하죠. 그래서 P 플러스 2분의 로 U 제곱 또는 V 제곱
유체 속도가 되겠죠. 플러스 로지 H 이퀄 상수다. 얘가 이제 보존이 된다. 이게 이제 베르누이 정리죠. 근데 그때 이제 여기 이 P는 정합하고 동합이 합해져 있는 거죠. 이건 뭐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던 개념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그 이해를 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제 가장 골치 아픈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거 따지려고 지금 하는 건데, 점성력은 이 점도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이 점도라는 거는 운동을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속도에 비례하는 힘으로 생기죠. 얘를 이제 그 수치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제일 골치 아파하는 이 텐서를 쓰는 수밖에 없죠. 텐서를 스트레스 텐서하고 유체에서는 이 속도, 변형률이라 그러는데, 그 고체에서는 변형량이죠. 그러니까 고체는 탄성이니까 변형량을 따지게 되는 거고, 유체는 그 변형률을 따지죠. 그러니까 속도를 따져야 되니까 이제 스트레인 레이트를 따지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유체에서는 스트레스 텐서하고 스트레인 레이트 텐서를 이제 따지죠. 그래서 이제 점성력을 정의하게 돼 있죠. 그 정도 우선 알아두기로 하고요. 노슬립 컨디션은 그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생성 소모. 생성 소모는 이제 우선 중력이 그 생겼으면은 결국은 그 유체가 낮은 데 있다가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모가 됐으면은 그 유체가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내려왔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그 포텐셜이죠. 포텐셜을 소모하거나 또는 만들거나 뭐 이런 역할이 되겠죠. 에너지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고, 그렇죠? 다음에 운동량에서는 이제 중력이 힘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그 열은 뭐 그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저거죠. 근원적인 에너지는 아니죠. 근원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가 그 취급하는 힘이 이제 점성일 때, 또 압축 팽창에 의해서 이제 PVT 상태 방정식이 있을 때, 또는 화학 반응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열이 이제 뭐 팽창하면은 열이 이제 오히려 열이 일을 하니까 오히려 온도가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점성력이 있으면은 점성력을 이기고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열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은 뭐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지만, 유체역학에서 따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화학적 포텐셜을 소모를 했으면은 이제 열이 발생하고
이제 반대면은 이제 열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그 뭐 유체역학에서는 일단 이 점성력하고 압축 팽창이 있다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요 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생성 소모에 이제 열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그 정도로 우리 그 여기 보존 법칙에 있는 그 용어를 한번 이해를 해봤죠. 그래서 컨벡션에 의한 변화, 그 다음에 디퓨전에 의한 변화, 생성 소모에 의한 변화가 바로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율을 결정한다는 거죠. 결국은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쓰면 이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율은 지금 요 좌변이죠. 좌변 요 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흐름에 의한 변화는 흐름이니까 당연히 이제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유체 흐름에 의한 변화는 바로 요 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체 입자간 상대 운동에 의한 변화, 디퓨전이죠. 디퓨전은 요 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 소모에 의한 변화, 바로 요 세 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1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양은 우선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겠고, 질량 보존 법칙에서는 밀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는 모멘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전부 이러한 형태의 그 모든 보존 법칙이 다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1에 들어가는 거는 얘도 그 1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1이 아니고 여기도 1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질량 보존에서는 밀도가 들어갈 거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2번에는 우선 이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온도 9배가 들어가죠. 공간상에서 이제 온도 변화, 그러니까 어느 두 지점 간의 온도 차이, 그런 게 들어가겠죠. 2번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는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 텐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생성 소모죠. 생성 소모에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이 들어가는 거죠. 중력이 들어가고, 이제 벡터로서는 이제 중력이 들어가고, 포스니까 당연히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러로서는 이제 점성력에 의한 열, 그 다음에 또 화학 반응에 의한 열,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세 번째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한번 좀 공식에 한번 들어가 보죠. 공식은 이제 좀 싫어하겠지만, 일단 수학적으로 좀 보면은 이해를 조금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일단 요 공식, 요 질량 보존 법칙의 공식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무슨 얘기냐 하면 컨트롤 볼륨 내부의 밀도의 그 시간당 변화, 그러니까 변화율이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그 밖으로 나가는 양에 마이너스를 붙이죠. 이때 이제 그 밖으로 나가는 양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게 돼 있죠. 여기서 요거를 한번 보면은요, 저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여기 이제 ds는 사실은 이제 미소 면적이죠. 임의의 미소 면적. 우리 뭐 적분할 때 그냥 dx, dy 이런 거 사용하듯이 아주 작은 면적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요 n은 요 미소 면적에 대한 그 밖으로 나가는 노멀 벡터죠. 노멀 벡터고 u는 요 미소 면적에서의 속도를 나타내죠. 요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면, 이 그림을 좀 깨끗하게 새로 한번 볼까요? 어떤 임의의 이렇게 볼륨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미소 면적을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얘를 이제 ds라고 본 거죠. 요 면적 자체를 ds라고 보고, 요 면적의 밖으로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n이라는 노멀 벡터죠. 요 면적의 ds의 노멀 벡터죠. 그래서 노멀 벡터라 그러면 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수직이고, 선을 두 개 봤을 때 여기도 수직이고, 바로 이제 요런 게 그 노멀 벡터라 그러죠. 얘는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얘 ds를 그냥 이렇게 직선 옆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보고, 직선이면 이제 당연히 노멀 벡터는 이렇게 수직선이 되겠죠. 노멀 벡터고, 요 ds 상에서 우리가 속도 있겠죠. 속도가 이제 u라고 해놨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요 n 도트 u 곱하기 ds가 뭐가 되는지 한번 보죠. n 도트 u라는 거는 여기 세타가 있으면은 코사인 세타죠. 바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얘를 투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높이까지 따진 거죠. 결국은 요 면적에다가 요 높이 곱하면은 그 최적이 나오겠죠. 근데 최적이 그 시간당 밖으로 나가는 최적이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이제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요 ds 면적에 대해서 이런 속도로 유체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양이 얼마가 될까요? 그럼 요 면적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옆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근데 우리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따지면 얘를 일단은 ds를 그냥 길이라고만 생각해 보죠. ds고 우리가 요 면적을 구하려면은 평행사변형이고 얘가 이 길이가 u라는 얘기죠. u면은 우리 평행사변형 면적은 여기서 밑변 곱하기 이 높이를 따져야죠. 근데 이 높이가 지금 바로 여기 노멀 벡터 n하고 u하고 있으면은 n 도트 u가 이 높이죠. 결국은 이 높이는 n 도트 u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죠. 결국은 지금 요 평행사변형 면적하고 요 직사각형 면적 같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우리 아마 중학교 때 벌써 이런 거는 다 배웠죠. 그래서 이제 요때 ds가 만약에 요쪽으로 이렇게 볼륨을 갖고 있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면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행으로 되어 있는 육면체가 되겠죠. 얘는 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직육면체가 되겠죠. 시간당 나간 부피 양이죠. 그러면은 그 시간당 나간 부피 양을 컨트롤 볼륨 전체에 대해서 계산한 게 바로 요 항이죠. 얘가 이제 나간 거니까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들어온 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밀도에 밀도 곱하기 부피 한 거를 이제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시간당 변화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붙인 것까지 해서 이 항이 플러스가 되면 여기서 밀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게 뭐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요 텀을 이해를 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죠. n 도트 u를 이해하고 거기다 곱하기 ds 이렇게 이해를 하면 질량 보존 법칙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운동량 보존 법칙. 요 운동량 보존 법칙도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좌변 항이 있죠. 그 좌변 항은 우리 전번에 아마 처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F 이퀄 MA죠. 여기서 뉴턴 법칙 했을 때 바로 F 이퀄 MA를 우리가 운동량으로 더 확장을 했죠. 그러니까 질량이 시간의 함수일 때는 단순히 F 이퀄 MA가 아니고 F 이퀄 dP dT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mdvdt 요 항이 바로 이 항이 되겠죠. 밀도에다가 속도 곱했고 그 전체 볼륨에 대해서 적용했으니까 바로 dm,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mdvdt 항이 되겠죠. 이게 mdvdt 항이 이제 당연히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바로 vdmdt 항이 되겠죠. 질량이 그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서피스를 통해서 그 나간 거죠. 바로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요 항하고 다른 게 U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요 DMDT에서 요 V만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요 V가 결국은 요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죠. U가 이제 속도를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요 항이 여기서 보면 지금 얘는 그 m dv t가 된 거고, 얘는 그 v d m dt가 된 거죠. 바로 얘네가. 그리고 지금 그래서 뭐 요 좌변하고 얘를 이해하는 데는 질량 보존 법칙하고 같이 연관 지으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거기에 이제 로 G dv 한 거는 이게 중력이죠. 중력, 그러니까 포스니까 결국은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 자체가 우리 가속도의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에서 F 이퀄 dp dt 바로 요거죠. 그래서 보면 로지 dv는 바로 그 중력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 도트 n 도트 이 라지 t라고 썼는데 요 t는 이제 텐서죠.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어떤 의미냐 하면 컨트롤 서피스에 작용한 힘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어떤 텐서 t는 지금 텐서인데 이 t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좌표계에서 이제 정한 뭐 타우 11, 타우 12, 타우 13, 타우 21, 여기 뭐 타우 22, 타우 23, 뭐 이렇게 정의한 이제 텐서거든요. 그 텐서를
요 아까 이 n하고 ds는 요 위에서 설명한 거하고 같죠. 텐서를 어떤 그 미소 면적에 대해서 미소 면적의 노멀 벡터의 그 도트 프로덕트를 취하면 사실은 요 미소 면적에 작용한 힘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결과가 결국은 힘으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 텐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운동량 보전 법칙은 결국은 여기서 요 두 번째 우변의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얘가 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항은 바로 우리 그 가속도의 법칙에서 F가 되는 거고, 요쪽 그 좌변과 이 항은 바로 우리 dP, dt 그 항이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적분식으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사실은 이 수식들의 의미만 알면은 굉장히 뭐 그야말로 아주 간단한 수식이죠. 아주 간단한 식이 바로 요거죠. 이런 의미라는 게 바로 요걸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사실은 뭐 요런 의미, 수학적 의미 하나하나만 알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대부분 요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의 첫째 항, 세 번째 항은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요 우변의 요 두 번째 항, 요거는 이제 텐서를 그 스트레스 텐서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긴 하겠죠. 요거는 그 추후에 스트레스 텐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전 법칙은 뭐 아주 이제 쉽죠. 쉬운 게 뭐 그 볼륨 내에서 이제 요때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그 내부 에너지 바로 요 위에하고 개념이 똑같죠. 내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내부 에너지가 볼륨 내에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 앞서서 설명할 때 강의 요약에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바로 substantial derivative죠. 이게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쪽은 포스에다가 지금 중력이라는 포스에다가 속도를 곱했죠. 그러면은 얘가 바로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한 1이 되겠죠. 요 항도 바로 포스에다가 속도를 곱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스에다가 우리가 힘에다가 만약에 어떤 거리를 곱하면은 얘는 1이 되는 거고, 우리가 힘에다가 곱하기 속도를 하면은 우리 이거를 1율이라 그러죠.
율로 쓰나요? 율로 쓰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위 시간당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한 일이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나오겠죠. 이 에너지 보존 법칙도 사실은 뭐 좌변하고 우변 첫째 항, 우변 셋째 항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결국은 보존 법칙에서 우리가 조금 생소하게 이해할 부분은 요 N.T 얘만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적분 형태 보존 법칙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적분 형태 아주 우리가 뉴턴 법칙만 알아도 뉴턴의 가속도 법칙만 알고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떤 개념이다, 질량 보존이 어떤 개념이다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적분 형태 방정식 자체가 이게 여기도 이제 써놨네요. 논리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복잡한 현상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복잡한 현상이라는 거는 요 스트레스 텐서 자체가 이제 점성력을 직접적으로 잘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분 형태의 지배 방정식을 쓰게 되는데 이 미분 형태의 지배 방정식은 바로 뭐 지금 이렇게 적분 형태 보존 법칙에서 바로 사실은 나오죠. 바로 나오는 원리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죠.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롬에서 바로 우리가 완전 미분 형태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있으니까 바로 여기 있네요. 지금 이렇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 서피스가 속도가 없다 그러면 속도가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U가 제로가 되겠죠. U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이 항이 없어지죠. 이 항이 없어지면은 바로 볼륨 인테그랄에 대한 미분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바로 이쪽 항들이 다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 항들이 이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의 좌변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오럼만 이해를 하면 이제 바로 서피스 인테그랄을 지금 이런 형태를 우리가 서피스 인테그랄이라 그러는데, 이 서피스 인테그랄을 볼륨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어서 그러면 요 인테그랄을 전부 없애고 요 항만 비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오럼까지만 알면은 굉장히 쉽게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요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오럼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음번에 그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오럼을 설명하고 이 미분 방정식도 설명하기로 하죠.